그날 새벽의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노란 빛을 흘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의 발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만큼은 모든 소리가 어딘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말했다. 그 길은 원래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새벽까지 불이 켜진 건물들이 있어 오히려 익숙한 길이었다고. 그래서 더 끔찍했다. 무서운 곳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평범한 길에서 갑자기 어둠이 입을 벌린 것이었다. 그 남자는 오래전부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고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분노는 썩은 물처럼 보였고 그는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한 채 밤거리를 떠돌았다.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 비어갔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괴물을 풀어놓을 장소를 찾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걷던 한 학생이 그 어둠과 마주쳤다. 그 만남에는 이유가 없었다. 원한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래 침묵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명은 짧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짧은 소리는 주변 건물 벽에 부딪혀 오래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도우려 달려왔고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그 길 위에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집착으로 비틀린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순간의 용기마저 그 그림자 앞에서는 피를 흘려야 했다. 괜찮아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고 했다. 그러나 새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건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 길을 다시 지나가지 못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버스가 다니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상점 문이 열렸다. 하지만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발걸음을 빨리 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모퉁이 너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고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더 섬뜩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왔다. 그 남자가 살던 방이 사건 뒤 정리됐다는 말이었다. 방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일부는 버려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방을 상상했다. 닫힌 커튼, 혼자 남은 침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간 물건들, 그리고 끝내 제때 붙잡히지 못한 어떤 흔적들. 범죄가 끝난 뒤에도 방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듯했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그 방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죄 이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피가 묻은 현장보다 더 끔찍한 것은 누군가의 삶이 끝난 뒤에도 어른들의 손으로 조용히 치워지는 흔적들이라고. 그날 이후 도시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새벽에 그 길을 지나면 가로등 하나가 유난히 깜빡인다는 이야기, 아무도 없는 뒤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따라온다는 이야기,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저 멀리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물론 그것은 모두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악인은 흉가나 폐건물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원룸과 평범한 거리와 평범한 새벽 속에 아무렇지 않게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삶을 찍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길 위에 남은 죽은 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 어딘가를 걷고 있을지 모르는 살아있는 악이기 때문이다.